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단기 예측,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환자가 사흘째 2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간의 확진자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말을 맞아 행사와 모임, 여행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도 우려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원의 명칭,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한해 공개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대로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 각 지자체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동훈 내과 전문의, 또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숫자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환자가 22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3명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네. 일주일 평균 100명이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30명인데 그중에 이제 강원하고 제주 같은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명이에요. 10명이 넘어가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숫자로 보면 거의 수도권 지역은 1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90여 명 막 뒷부분에 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 넘어가는 게 사흘째 계속되고 있고요. 예. 100명 넘어가는 것도 거의 뭐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일상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양원, 의료기관, 군부대, 기업, 직장, 지하철역, 가족, 지인 모임 뭐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몇몇 특정 뭐 지역이든 아니면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은 1단계로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 국민들이 생활에서 방역에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고 예.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확산세가 점점점 늘어나서 200명, 3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지금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이 그래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뭐 연이어서 보시면은 200명대 비슷하게 보이시는데요. 네. 한 달 전쯤으로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초만 보다던 120명, 90명 이렇게 하다가 200명 두 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10월 초랑 또 비교해 보시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간을 크게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올 1년을 돌이켜 보시면은 2월, 3월 때는 대구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여름에는 이태원이라든지 8월 광복절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그 유행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역적인 유행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유행을 보시면은 수도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있지만 강원도 지역도 있고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곳곳에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모임의 그 감염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역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약간의 계절성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남반구 국가들을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일부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북반구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지금 급격한 증가세를 좀 막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체계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제 환자들 감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세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5가지 단계로 이제 단계를 세분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 지자체의 역량을 좀 많이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빠르게 판단한 지역들도 있죠. 원주시라든지 일부 시 자체에서 1.5단계로 올린 지역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의 역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예, 예. 내일 아마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지역은 아마 1.5단계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상승을 거라고 한다고 해도 보시면 예, 돼요. 예. 확실하게 제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방역 당국에서 또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적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혹은 위험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0명이 넘어갔다는 것.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200명, 그 다음에 그냥 늘어나는 수가 뭐 50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재생산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정경 본부장도 오늘 얘기하면서 그런 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재생산 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보다 네네. 크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감염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12나 1.1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감염돼서 그 사람만 막으면 그 다음에 감염이 안 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 감염돼서 2명, 3명까지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증상 상태에 있는 감염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정의용 본부장도 그 얘기를 또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젊은 층,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뭐 그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구분된 분들만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완벽하게 막기 어려울 수 있다.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검사, 진단 검사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2030 세대 확진 비율에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좀 막아야 예. 결국은 무증상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감염이 확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은 청장년층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장년층에서의 진단검사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지수 관련해서는 현재 1이 넘어서 1.12, 1.1이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을 하는 예측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단기 예측,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죠.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300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재생산 지수라는 것을 근거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300~400명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분석을 결국은 이제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냐 이런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2월 달에 우리가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3.53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8월에는 광복절 집회 때 2.8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12니까 그보다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는 보통 3에서 5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당시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시고 그다음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지금 아마 국민들이 마스크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1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점점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게 그냥 증가되는 넘어가면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확진자랑 만나야죠. 만나야지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해서는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맞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기간이 우리가 발견하기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복기가 많을수록 많이 퍼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할 때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접촉하시면 접촉 강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세 가지 인자들이 보통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인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죠. 빨리 발견하시면 됩니다. 빨리 발견하면은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시면은
재생산 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지금 과태료까지 물리면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캠퍼스에 계시고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걸까요? 캠퍼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사실은 요즘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최근에 음대나 미대에서 확산세가 일어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음대나 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 물론 온라인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미술 지도하거나 음악 지도하는 거, 피아노 치거나 성악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 직접 학교에 등교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제한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는데 등교 수업 같은 경우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수업이나 아니면 강의형 수업 같은 경우야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 요즘도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대 음대거든요. 미대 음대는 실습을 하고 실습을 하다 보면 접촉이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노래 같은 경우도 성악 같으면 아무래도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마스크의 겉면을 손으로 잡고 그 손으로 같은 물건을 짚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같이 치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 문고리를 잡게 되면 그게 전염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증상이 없으면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약간 경계심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내에서 실습 위주의 과목들 이런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이 이게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한 게요. 박사님, 왜 그 청년층에는 무증상이 많은 거예요? 증상 자체는 이제 원래 감기도 그렇지만 이게 무증상이 어느 일정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19도 아마 어르신들이 주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폐렴이 나타난 다음에 발견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또 면역 시스템이 충분하게 좋으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좀 들어왔다고 밀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지만 젊으신 분들은 경증이거나 무증상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사회 활동이 많이 크시게 되면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저희가 권해드릴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의 반응들은 내가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 독감도 거의 유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흡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정경 청장님도 아마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워낙 개인 방역에 철저하니까 독감, 감기도 잘 안 노는 상황에서 호흡기 문제가 있다면 젊은 층이라도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1.5단계 이제 박사님께서는 뭐 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사실 중대본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서 아마 정세균 총리가 주재를 하게 되는데 본부장 주대로 회의를 해서 1.5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100명, 99명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을 남겨놓고서 더 시간을 늦추다 보면 이게 일파만 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확산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5단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1.5단계로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대표로 할 것 같아요. 강원 지역은 이미 넘어섰고요. 기준을. 수도권 같은 게 거의 다 왔어요. 99명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차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1.5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리를 조금 더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단계가 실행이 된다면 본인들이 일단 거리를 두는 것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1.5단계 할 게 아니라 2단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 곳을 다 2단계로 하기에는 약간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자체별로 아마 그 작은 시라든지 구 정도에서도 자기 지역에 약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2단계 준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수도권 지역, 모든 강원도 지역, 모든 지역들을 다 2단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모든 그 수도권 지역에서 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각 지자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왜 이렇게 2단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시기가요. 연말 연시예요. 그렇죠. 뭐 맞아요. 저도 지금 카톡으로 모임하자. 예. 그러다가 뭐 취소되는 모임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모임이 많은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에다가 1단계로 이 하향이 되면서 예.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을 몰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1단계로 내려온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고 나서 1단계로 내려온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이 계속 있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성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되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1단계로 계속 가게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모임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 연시 되면 뭐 송년회 하죠.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이게 되면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모임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일단 안에 들어가서 밀집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음식을 먹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귀찮은지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지금도 뭐 식당 가보면요. 많은 분들 또 마스크 안 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원래는 음식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고 나중에는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술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 마실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각심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1단계로 내려 놓다 보니까 경각심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느슨한 어떤 방역 대책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연말 연시 되면 될수록 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1.5단계로 올리지 않으면 연말 연시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보름여 정도 지금 앞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 각 지자체와 수험생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수능 시험 전 2주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 학원의 명칭,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한해 공개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분들은 진짜 비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시험 보는데 좀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좀 얘기되는데 이게 좀 준비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꽤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여름부터 이미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기간 한 2주 전부터 아마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학원, 교습소, 학교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1주 전부터는 학교 이게 등교도 아예 그냥 안 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 이런 신종플루 유행 상황 때 한번 수능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확진자 규모가 많았죠. 그 당시에는 뭐 10,000 단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학생들만 해도 1,500명 이상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도 약간의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격리된 강의 실험실에서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귀중한 자료가 돼가지고 이번 방침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에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요양 시설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했고, 그다음에 그 시험을 보던 도중에 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수험생들이 있는데 약간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마 자가격리 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앱이 있어서 아마 등교는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98%
98% 어저께는 한 2% 확진율이 나왔기 때문에 네. 98에서 99%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아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미리 빨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설사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경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업에 열심히 하시면서 또 우리가 시설이라는 이게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자, 이 상황에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뭐 축구 대표팀이 예. 이제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A매치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소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확진 소식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금할 수 없는데 8명이 지금 확진이 됐어요. 그중에 선수가 6명이고 스태프가 2명인데요. 네. 3차 검사를 했는데 3차 검사 결과는 다행히 스태프 1명만 감염이 됐고 나머지 선수들은 더 이상 감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카타르전도 사실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피파 같은 경우에 출전 선수가 13명 이상일 경우에 네. 그 경우에는 경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검사까지 끝냈는데 지금 이제 25명 선수가 지금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중에 6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19명이 우리는 지금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2시간 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3명, 13명 이상이어서 경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제 6명은 지금 현재 증상은 없대요. 무증상 상태에서 지금 격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예. 그리고 나서 검사에서 음성이 돼야 떠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도 자가격리하고 10일 이후에 다시 검사에서 음성이 돼야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 않겠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부터 예. 3주간 봉쇄령 내려졌어요, 지금. 자가격리하라고 모든 국민한테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외국에 원정 경기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기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또 경기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기량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또 손발도 맞춰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갔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좀 걱정도 많고, 네. 또 외국의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소속된 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한 한 안전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경기 잘 치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선수 목소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음성으로 관련 소식 들어보시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수들이 좀 안전하게 다들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하고 가는 게 일단 목표고,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또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런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사실 운동선수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고, 특이한 것은 분명히 출발할 때 검사는 다 음성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갈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옮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 전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잠복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PCR 검사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가 항상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각국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로 이렇게 패스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한국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현지에서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시면서 이게 마스크를 당연히 벗기 때문에 주변에 그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마 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아무래도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전국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호날두 선수도 아마 그 감염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되시기를 좀 빌고요. 그다음에 아무 증상이 없이 무증상이면 아마 운동 능력에도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샘플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젊은 사람 20대, 30대 사이에 있는 가장 젊은 사람들을 뽑아놓고선 샘플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혹시 걸렸다고 해서도 6명이나 이렇게 걸렸다. 이런 샘플로 봤을 때 이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재생산지수가 3에서 5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독감보다도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가장 간단한 예방 방법이죠. 마스크랑 손 씻기. 이거 두 가지만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생산지수 1.1까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거랑 다른 게 유럽에서는
일부는 문화적 차이로 마스크를 잘 안 쓰신다고 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1.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죠. 오늘도 뭐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서로 다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도 크게 안 착용한 사람 없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이 튀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 오늘 출근하는데 단속하는 거 봤거든요. 네. 턱으로 내리고 계신 분이 이제 단속을 하니까 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걸 좀 그 적절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 7명은 부과를 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지금 백신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스크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감염자 수가 적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사실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걸리는 순간 누구든지 이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스크가 가장 최선의 백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했다는 건 전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어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30% 이분들이 있다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험이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불편해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즉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들은 30%에 가깝게 맞아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20대가 그렇게 나온 것이 저는 어찌 보면 건강을 너무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젊으니까 코로나에 혹시 걸리더라도 금방 나을 수 있다.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대, 30대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그 어려움을 겪고 퇴원하신 분이 본인이 스스로 영상 찍어서 올린 거 보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거는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절대로 코로나가 영향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실제 경험했던 사람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모든 감염법 전문가들이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는 나이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 하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하니까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효과가 조금 더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과태료라고 하면은 좀 더 잘 반응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도 중요한데 손 씻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플러스 손 씻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11월 15일이 독감 유행 경보가 발견됐던 날입니다. 오늘은 없어요? 독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사용하면서 코로나19가 예방된 것이 아니라 독감이라든지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다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감기 거의 안 걸리셨을 겁니다. 자, 백신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코로나 그 백신에서도 유의미한 지금 성적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3상이 진행 중인 백신들이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도 지금 90%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그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 아마 경쟁사들 모더나 역시도 거의 비슷한 3만여 명 정도의 임상을 했는데 90명 정도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그것은 위약, 그러니까 가짜 백신을 맞은 분들이 90명 발생됐고요.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4분 정도 발생됐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게 노출됐는데 한 그룹은 90명의 확진자
확진자가 발생됐고 한 분은 8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한 94.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50에서 70%만 돼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게 안정성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바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 연말이나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지금 2개월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단기간이고 또 RNA 백신도 역시 그 화이자 백신처럼 콜드 체인이 아니라 프리즈 체인이라고 그러죠. 얼려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도 한 20도, 영하 20도 정도의 그 아주 그 냉동 상태로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마 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생산이 되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 내용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잘 아시고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마스크, 손 씻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